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70년 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가장 무능한 외교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참사에 가까운 외교적 고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외교, 세상과 단절된 외딴섬 갈라파고스. 제가 오늘은 문재인을 왕따시키고 있는 7개의 국제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UN.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공개한 보고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가지 중대한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방문 때 카퍼레이드 때 탔던 벤츠 승용차, 자 그리고 백두산에 갔을 때 이용을 했던 토요타의 렉서스 승용차, 이것이 모두 유엔 안보리의 이 대북 제재 품목에 속한다. 자 그리고 지난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북한 측으로 반출을 했던 340톤의 석유. 자, 이것도 유엔 규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따 국제 세력 2번 미국 언론. 미국 언론은 6개월 전에 블룸버그 통신을 시작으로 해서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옹호 세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왼쪽 위에 보인 이 사진이 6개월 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becomes top spokesman.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고 있다라는 많은 이 논란과 파장을 일으킨 그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미국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능력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일자 워싱턴 포스트에는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북한에서도 완전히 중재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것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 부상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문 대통령이 조미 대화를 위해 애쓰긴 하지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점잖게 얘기했지만, 자,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고, 뉴욕 타임즈는 김정은의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대리인. 자,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에서도 중재자 대접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국제사회에 대놓고 자신이 중재자라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라는 문제를 거론을 한 것입니다. 자, 3번 주한 외신단. 시청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 주재하는 외신단이 그 나라의 집권 세력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그 집권 세력이 어떤 국제사회의 룰이나 매너를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나라의 외신 기자단이 노골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 이 파동을 놓고 민주당의 대변인이 버젓이 2가지 국제 룰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는 어떤 국내 기사도 그렇지만 국제 기사도 그 기사를 보도한 방송이나 신문 통신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야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적 이런 발언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겁니다. 국제사회의 시스템과 언론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입니다. 2번째,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기자 개인이 마음대로 기사나 칼럼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기자가 기사를 쓰고 또 내부에서 논설위원이 칼럼을 쓰면 그 데스크가 다 있습니다. 저 윗사람이 다 데스크를 봐서 신문사나 방송사에 공식 입장, 공식 기사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문제를 삼으려면 블룸버그 통신에 직접 하든가,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 발표한 성명에서 어떤 식으로 이 기자를 공격을 했는지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이름까지 아예 거론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쓴 바로 그 악명 높은 기사. 미국 국적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면서 해당 기자의 뭐 이런 것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고 무식한 일입니까? 이 외신기자클럽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은 언론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하고 결코 한 개인을 공개적으로 겨냥해서는 안 된다. 성명서가 현재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기자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철회하라. 시청자 여러분, 4번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가하고 있는 견제와 압력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거라든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미국 국무부가 인권 보고서에서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동포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의 국민이 된 탈북자들, 이런 탈북자들의 인권을 저런 식으로 압박한다 라는 그런 비판 아니겠습니까? 5번, 1번. 일본과의 한일 외교는 참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철저히 다져서 북중러 동맹에 맞서야 되는데 완전히 이 관제 민족주의, 반일 파퓰리즘, 이것을 또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해서 경제 분야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위기에 처하니까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반일 파퓰리즘, 관제 민족주의, 이런 겁니다. 3.1절 때 국사편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대 934명이라고 하는 3.1절의 희생자, 사망자 숫자를 7, 8배나 뻥 튀겨서 7,500명이 죽었다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위안부 이 파동,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일왕의 사죄를 요구한 무리한 처사. 두 번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만약에 한국의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을 압류를 하게 되면 일본은 보복카드를 꺼낼지 모릅니다. 경제 외교적인 보복카드. 일본은 다음 달 29일 부산항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18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합동 해군 훈련에 일본 함정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적인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부산 총영사관의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 상 문제는 또 다른 한일 간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자, 6번 중국. 자, 중국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중국의 영향을 아예 대놓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대해서 이 문재인 약체 정권은 아무런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의 여파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같은 것을 되돌아보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꼼짝 못하는 이런 중국의 심리와 현상, 이것을 잘 이용을 했더라면 사드 문제도 우리가 저런 식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드를 미적미적하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슬려 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사드 반대하는 이 해방구 시위 세력들을 방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국으로부터도 사드 배치에 관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신뢰의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화끈하게 미적미적 되지 아니하고 해방구 시위 세력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중국과의 외교 교섭과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압력으로 거론을 해달라라고 했다면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사드 경제적 보복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자, 북한은 최선희 부상의 발언뿐만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남한이 공을 들여서 만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이 대표자 회의에 지금 3주째 불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한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런 북한에 대놓고 하노이 회담 이후의 해결책이 대북 퍼주기라고 국제사회에 대놓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 왕따를 자초했으며 왕따를 스스로 가속시키고 있고 완전히 갈라파고스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